안녕하세요. 정혜리 가업승계 소장 정선입니다. 정기주총 기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회사의 결산 승인해야 될 거고요. 또 대표님들 보수 규정을 정할 때가 지금 시점인데요. 어떻게 하면 소득세, 법인세, 증여세를 줄이는 그런 소득 디자인을 할 수 있을지, 디자인보다 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도, 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 있도록 영상 준비했습니다. 영상은 총 3편으로 올라갈 거예요. 1편에서는 이렇게 하면 오노 CEO의 급여 송금 부인 당한다. 아마 주변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급여나 상여가 송금 부인 당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급여니까 상여니까 비용 처리를 해서 그만큼 법인세를 덜 냈는데 나중에 국세청에서 이거 인정 못한다. 이거 우리는 비용으로 보지 않겠다. 이런 경우입니다. 왜 이러는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할 거고요. 2편에서는 규정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네, 국세청에서 보기에도 타당하다. 이렇게 규정을 잘 만들어 놔서 다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세금은 또 별개예요. 규정하고 세금은 규정을 잘 만들어 냈는데 이 소득 디자인을 최적선, 즉 법인세와 나의 소득세가 적절하게 안배가 되는 그 구간을 찾아야지 똑같은 돈이어도 가처분 소득이 달라집니다. 또 뿐만 아니라요. 우리 대표님 가족들이 함께 근무를 할 때 어차피 대표님, 사모님 누가 월급을 더 받던 간에 이게 이제 합산이 되죠. 우리 이제 집으로 들어오면 근데 이 비율을 대표님과 사모님의 급여 비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세금이 달라져요. 제가 지난달에 한 케이스에서는 요것만 조정을 했는데 세금이 1,0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 번 해놓으면 계속 이게 받을 때마다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최적선을 찾아서 세팅해 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3번째에서는요. 증여세를 줄이는 오노 CEO의 소득 디자인. 지급 규정도 잘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최적 절세 구간도 찾아서 급여를 딱 맞춰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에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업승계를 한다거나 M&A를 한다거나 IPO를 한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는 회사들은 단순하게 지금의 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3번째는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하면 오너 CEO의 급여, 상여도 되겠죠? 송금 부인당한다. 즉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는다. 비용으로 인정 못 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일단 법인에서는 비용 처리했는데 그래서 법인세를 그만큼 안 냈는데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면 다시 법인세 추징이 되겠죠.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게 원래 내 상여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비용으로 인정을 못 하겠대요. 그럼 상여가 아닙니다. 가지급금이 됩니다. 가지급금 되면은 인정이자 계상해서 내야 되고요. 이 돈 갚아야 되는 거죠. 내가 상여로 받은 게 아니라 빌려간 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근거 없이 이걸 송금 불산입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할 텐데 언제 부인을 했는지 실제 사례를 좀 한 8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 사례 보면 대표님들이 감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흔한 세무조사에서 가장 흔한 실제 근무 여부에 대한 국세청에서 이분은 근무한 사람이 아닌데 왜 급여가 나갔습니까? 이거 인정 못합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그 판단 기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시면 대표님들 소득 디자인에 아마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요거는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통지서인데요. 세무조사 통지서 준비할 상황에 꼭 정관이나 또 사교, 이사회, 회의록 등을 요구를 해요. 자, 왜 그러느냐? 급여 상여 이런 게 규정대로 나가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서류들은 평상시에는 있는지도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을 때, 뭐 정기 세무조사도 있고, 제가 몇 달 전에 컨설팅한 회사는 우리 회사는 조사를 안 나왔는데 거래처가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조사를 나온. 그러니까 나는 정말 잘했는데 네. 그래도 세무조사는 나올 수 있고요. 일단 나오면 절대 그냥 가는 법은 없다는 거. 그러면 왔을 때 최소화 시키시려면 이런 서류, 기준들 맞춰놓을 거를 잘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국세청에서 보는 임원의 급여는요. 자, 이사의 보수액은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나 보수 상한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개별 보수액은 이사회에 위임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주주총회나 뭐 사원총회 이런 이사회 이런 데서 규정이 없는 것은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법에서 정관이나 주주총회, 이사회 등에서 정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범위를 넘어가면 넘어가는 것에 대한 거를 인정 못 받지만 규정 자체가 없으면 전체가 다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임원 보수 적정성 판단 여부. 요거는 그 판례를 정리한 내용이어서 뒤에서 판례로 상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보수 송금 불산입 사례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유로 송금 불산입을 한 거예요. 비용 처리 안 해준 겁니다. 자, 임원 보수는 원칙적으로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만 송금 산입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43조 2항에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정관이나 주총, 사원총회, 이사회에 없는 정하지 않은 금액이 나갔다. 이것은 송금에 삽입되지 않습니다.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실제 사례입니다.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익 처분으로서 송금 불산입하겠다. 자, 이건 규정이 없어서 부인당한 사례가 아니죠. 규정은 보니까 형식적이야. 근데 실질을 봤더니 진짜 이게 급여나 상여가 아니라 배당이야. 원래 배당인데 이거를 상여금 명목으로 나가서 비용 처리를 했네. 배당은 비용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인당한 거고요. 자, 특별 성과급이라는 이름과 자, 계정은 특별 성과급이에요. 근데 성과와 관련성을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또 송금 불산입. 이사회의 결의에 기초한 매년 임대 수입 10% 이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하였으나 이거 역시 이익 처분이므로 송금 불산입. 여기는 뭐 이사회 결의를 했어요. 그렇다고 완벽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의 핵심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이익금을 처분한 건데 명목만 상여금으로 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구체적인 지급 기준 없이, 그러니까 앞에는 기준은 있는데
잉여금 처분으로 받기 때문에 송금불산입한 사례고요. 여기는 아예 기준이 없대요. 그래서 송금불산입. 상여금 산정 기준이 없이 거액의 상여금이 나갔어요. 이거 역시 송금불산입. 개별적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나 성과 평가 방법 없이 나갔어요. 이것도 송금불산입.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정이 있어도 개별적 구체적인 지급 규정이나 성과 평가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해 불과 1개월 전에 시행되어 사전에 상여금 지급 기준을 정하였다고 보여져서 송금불산입. 급조했다는 거죠. 산정 근거 없는 거액의 상여금을 실질적으로 이익 처분으로 송금불산입. 네. 요거는 또 아예 근거 없이 한 거네요. 자, 이렇게 국세청에서는요, 두 가지를 보는데, 서류가 규정이 있냐 없냐, 이거 하나를 보고요. 또 하나는 이게 실제 상여성이냐, 아니면 배당으로 하면 비용 처리가 안 되니까 상여처럼 한 거냐, 이거를 따진다는 겁니다. 연말에 아마 상여금 많이 나갈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특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뭐 뒤에도 또 한번 정리해 드리겠지만, 이게 성과급이라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근무 사실 판단 기준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거는 일단 근무를 한다고 가정을 한 거고요. 그런데 돈이 나갔는데 이게 규정 없이 나갔어. 인정 못해. 이게 한 가지고요. 또 하나 규정은 있는데 너네는 성과급이라고 했는데 이걸 보니 성과에 의한 보상이 아니라 주준대 배당 받아갈 거를 성과처럼 받아갔네. 그래서 송금불산입 한 케이스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아예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근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국세청이 와서 매일 보는 게 아닌데. 그래서 기준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판단 요소에 대해서 근무 사실이 확인이 되면 송금 산입, 비용으로 인정하겠다. 근무 사실이 없으면 송금 불산입, 비용 처리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실제 국세청에서 그 판례를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아니, 조직도에도 없네. 임원인데 임직원 명부에도 없고 인사명령서도 없네. 이것은 진짜 일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고요. 자, 또 다른 케이스, 직무 공간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출근을 하지도 않아요. 자, 이런 경우도 인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요새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요새 재택이 많잖아요. 재택근무. 자, 세 번째는 이사회 주주총회 등을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대표님들 가족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원으로 돼 있는데 이 임원이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참석한 적이 없어요. 자, 네 번째, 의사결정 참여 여부, 경영활동 참여 여부. 임원님은 경영활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자, 회사 내부에서 결제, 뭐 감사로 돼 있는데, 부사장으로 돼 있는데 결제에는 한 번도 없어요. 이런 경우도 인정하지 않는다. 심지어는요, 요새 너무 디테일하게 보는 것 같아요. 상조회비 지출 내역까지 본답니다. 그래서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직원들 간에 상조비를 내잖아요. 근데 보니까 안 냈어요. 한 번도. 이 사람은 실제 직원이 아니다. 식권 발행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사용 장소, 당사자의 타 사업 행위 여부, 은행을 다닌다고 이렇게 투잡을 할 수 없는 기관에서 근무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회사 임원이라고 그러고 급여 상여를 가져갔어요. 이런 경우 다 인정할 수 없다. 대표님들 이 내용 숙지하시고요. 근무를 뭐 매일 하진 않더라도 실질 일을 한다면 근무하는 걸로
인정이 되겠지만 자주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실질 근무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인정받기가 어렵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자, 임원의 보수는요, 정관의 그 근거를 시작을 하고 이사회나 주총 등에서 구체적인 또 개별적인 지급 기준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매년,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정기 주총인 시즌이잖아요. 우리가 정관에 있다 하더라도 매년 성과 보상액을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예전에 이런 거 안 해도 다 인정받았습니다. 근데 점점 더 까다로워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부인한 사례가 있잖아요. 성과 보상 체계도 없이 성과급이 나갔다. 이건 인정할 수 없다. 성과와 비례한다는 근거가 없다. 자, 임원 보수의 개념 정관, 임원 보수 지급 규정, 이사회 결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관은 회사의 최고 자치법입니다. 정관에서 임원 보수 지급 규정에 대한 근거 또는 그 위임 범위를 정하고 총액을 정합니다. 세무상에서는 자, 임원 보수 총 한도가 있느냐. 자, 지급할 때 유의하실 게 있어요. 정관상의 총한도액이 있는데 회사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총한도를 모르고 넘기세요. 무슨 소리냐면 대부분의 회사가 이 총한도가 10억으로 되어 있는 회사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뭐 회장님이 퇴직을 하셔요. 이럴 때는 당연히 10억이 넘죠. 근데 정관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임원의 뭐 상여, 급여 뭐 다 합해서 10억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퇴직금 하나만 해도 10억이 넘으면 금액을 초과하니까 초과한 거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자, 다음은 임원 보수 지급 규정. 정관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회사 실정에 맞는 임원 보수 지급 규정을 설계를 합니다. 자, 세무상 요건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개별적, 구체적 지급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또 주의하실 거 있어요. 개별적, 구체적 지급 기준을 해놨는데 이 금액 범위가 이 총액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이런 실수를 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사회 결의에서는요. 회사의 임원의 보수 지급 규정에 따라 매년 영업성과 보상액을 지급하되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지급 금액을 결정해라. 국세청에서는 뭘 본다 그랬죠? 성과 평가 방법이 있느냐, 그리고 이걸 그대로 적용을 했느냐, 그 성과급에서 이걸 본다 그랬습니다. 자, 지급시 유의사항은 구체적인 지급 금액 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 평가 방법이 있는지. 이사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이런 객관적인 성과 평가 방법 없이 얼마를 성과로 준다, 이런 거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저희 그 임원 보수 규정 나와 있는 것들 회사에 따라서 많이 상이합니다. 예를 든 거고요. 자, 대표님도 오늘 영상 통해서 우리 회사에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한데 뭐 염려하지 마시고요. 뒤에 저희가 소득 디자인 이벤트 할 거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거는 적정선, 다시 말해 최적 세율 구간을 찾는 거예요. 소득세와 법인세를 가장 적정하게 내면 세금이 최저로 떨어집니다. 이 부분 할 거고요. 이렇게 최적선 찾는 거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오너 일가가 급여를 받을 때 대표님과 또 가족들의 비율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전체 금액은 똑같아요. 2억 8,800 똑같은데 결국 디자인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세금을 1,000만 원씩이나 덜 낸다는 거죠. 거꾸로 잘못해서 쓸데없이 세금 1,000만 원씩 더 내시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 세금에서 최저 구간 찾는 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세금 최적 구간을 찾는 오노의 소득 디자인 함께 시청하실 수 있고요. 이런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건 댓글에다가 좀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들으시면서 좀 걱정도 되실 거예요. 그러나 대표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혜래 가업승계 구독자 무료 상담 이벤트가 있습니다. 자, 무료 상담에서는 최저급여 디자인과 기업 진단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또 이 외에도 우리 회사에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우리 7년 이상의 경력 또 500억 이상의 세액 절감 솔루션을 진행한 우리 연구원들이 대표님 직접 뵙고 소득 디자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은요. 010-5500-9632번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영상 하단에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신청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